안녕하세요. 저는 부모의 죄로 인해 오래도록 시달려온 남자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용어인 카르마라는 말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업보, 업이라는 뜻이죠. 저는 제 것이 아닌 부모의 카르마로 인해 어린 시절에도 또 성인이 되어서도 힘겨운 일들을 겪었는데요. 제게 그 비극을 물려준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전 그렇게 제 잘못이 아닌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오랜 고달픔을 겪어야 했죠.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 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시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치곤 178이나 되는 헌실한 키를 가지고 계셨고 외모도 훈훈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전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그런 제 마음은 금세 원망으로 바뀌었죠. 제가 8살, 여동생들이 6살, 5살이던 해부터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고 다투시더군요. 저는 무서워하던 동생들을 달래며 저 또한 무섭고 불안했던 마음을 달랬죠. 처음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요. 한 번씩 고성 속에 오가던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며 전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딸이 있다며 어떻게 자식 가진 여자가 자식이 셋이나 있는 유부남을 꼬여내?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 시끄러워.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 아버진 사배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던 여자 바람이 난 것 같더군요. 점점 외박도 잦아지고 우리에게도 투명스러워진 대신 아버진 상가녀와 그 딸만 챙긴 것 같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가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가 외박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어머님 화를 내기보단 애원을 하며 흐느끼는 날이 더 많아지셨죠. 어떻게든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어머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져주셨어요? 얼굴은 또 왜 그러시고요? 어느 날 어머니는 머리부터 위도까지 다 젖은 채 한쪽 볼까지 빨개진 상태로 집에 돌아오셨더군요. 놀라서 어머니께 달려가니 어머니는 절 끌어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들은 사실인데 그날 어머니는 상가녀의 집을 알아내 직접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상가녀와 반동거 중이던 아버진 일을 나간 상태라 집에 없었고요. 어머니는 상가녀에게 제발 남편을 돌려달라며 무릎까지 꿇으셨다더군요. 그런 어머니께 상가녀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해요. 좀 가라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계속 진상이에요? 지금 우리 딸 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나가겠어요? 당신 남편이 내가 좋다잖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억울하면 애초에 당신 여자로서 더 잘했어야죠. 상간년 자기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계속 가지 않으니 그런 강수를 뒀던 거예요.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어머니는 상간녀의 멱살까지 잡으려 악을 쓰셨다고 합니다. 야, 이 나쁜 여편네야. 사별했으면 총각이나 똑같이 혼자 된 남자를 만날 것이지. 왜 하필 내 남편을 꼬셔? 왜? 네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평생 이 오빠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 너뿐 아니라 네 딸까지 천벌받게 될 거야. 알아? 두고 봐.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니까. 뭐야, 이 여자가 왜 남의 딸까지 들먹여? 그 와중에 자기 딸이 대두되는 건 또 싫었는지 상간년 어머니의 뺨까지 후려쳤다더군요.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당한 건 어머니건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질질 끌고 그 집에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가족들 몰래 살던 집까지 판 뒤 도망을 가버렸대요. 어머니가 정말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자 아버지는 상간녀와 그 딸과 함께 전 재산을 들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던 겁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서요. 당시엔 금융추적이 지금보다 까다롭지 않아 전 재산을 현금화 후 도피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더군요.
그때가 제가 겨우 9살 때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수중에 남은 돈으로 겨우 사글세방 한 칸을 구하셨죠. 아, 차가워. 엄마, 집에 찬물밖에 안 나와. 엄마가 물 끓여줄게. 그거랑 섞어서 씻자. 엄마, 너무 추워. 우리 언제까지 밖에서 씻어야 돼? 화장실도 밖에 있는 집에 사는 앤 친구들 중에 나밖에 없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집에서 어머니는 혼자 우리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반 지하도 아닌 지하에 그 집안엔 화장실도 씻을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수도시설도 화장실도 모두 집 바깥에 있었거든요. 씻으려면 1층의 낡은 건물 밖까지 나가야 했고, 건물 뒤편에 있던 화장실에 가려면 건물을 빙 돌아가야 했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오빠, 나 무서워. 오빠가 화장실 앞에 좀 있어주면 안 돼? 귀신 나올 것 같단 말이야. 화장실 불도 나가서 지금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하던 동생들을 따라 밤중에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에 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낮엔 파출부, 저녁엔 동네 설렁탕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셨기에 밤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셨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은 늘 절 깨웠던 거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파출부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대우를 받으셨던 건지 종종 잠꼬대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선잠을 주무실 때면 꼭 끙끙 앓으셨고요. 아무래도 일을 2개나 하셨으니 온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어머니, 시원하세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구나. 이제 그만하고 가서 숙제해. 너 손 아파. 철이 들수록 전 어머니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집안일도 다 해놓고 어머니 밥도 차려놓곤 했죠. 또 어머니가 잠드시기 전까지 항상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그랬더니 착한 동생들도 절 따라 어머니 어깨나 팔을 주물러 드리더라고요.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 꼭 천벌받아.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죗값이라도 치러. 어머니는 아주 가끔은 소주를 드시고 마치 호공의 아버지가 보이는 듯 젖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의 원망과 고생을 알기에 전 사춘기가 되며 거울 보길 유독 싫어했습니다. 갈수록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 저주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그런 제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인철아, 아버지는 아버지고 너는 너야. 세상에 생긴 게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엄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믿지만 너에게 네 아버지뿐 아니라 이 엄마의 피도 흐른단다. 생긴 건 비록 네 아버지랑 많이 닮았지만 네 속은 이 엄마를 더 닮았다는 거 엄만 확신해.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널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엄마 부탁이야. 생김새가 닮았어도 인생을 닮지 않으면 된다는 어머니의 말. 그 말은 다시금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비록 아버지를 닮았더라도 속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던 어머니를 닮으려 노력하며 살았죠. 그렇게 전 제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15살이 됐던 해 우린 도망간 아버지의 비보를 듣게 됐어요. 꼴 좋으시네요, 아버지. 어머니 말대로 아버진 천벌받은 거예요. 우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애도해줄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전 혼자 하나 남아있던 아버지의 가족 사진 노려보며 아버지를 비웃어 주었죠. 그 뒤 그 사진은 그냥 학교 소각장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들고 도망갔던 재산의 일부를 힘겹게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저와 동생들은 법적인 일은 잘 몰랐는데 아직까지 부모님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으니 법적인 문제까진 정리되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어머니는 여기저기 발로 뛰며 도움을 받은 덕에 아버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법원에서 그 상간이 얼굴을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구나. 어떻게든 나한테 돈 안 뺏기려고 발악하던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었겠니? 재판이 끝나고 전에 맞은 뺨이라도 한 대 돌려주려겠는데 글쎄 언제 갔는지 손살같이 사라졌더라. 어디 그 여편네도 네 아버지처럼 평생 저주받고 살라지. 상간년 끝까지 아버지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바라겠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 앞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씁쓸하고 허무한 승리로 인해 저희 집 형편은 조금씩 피기 시작했어요. 제가 17살 때 저희 가족은 월세와 전세살이 전전을 마치고 드디어 자가가 생겼습니다. 되찾은 재산 덕에 우린 무려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었죠. 우와, 오빠, 여긴 햇볕도 엄청 잘 들어. 엄마, 우리 진짜 이제 여기 살아요? 그래,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엄마 최고. 나도 이제 친구들 데리고 놀러 와야지. 하도 들뜬 동생들을 보며 아직 사춘기였던 전 괜히 벅찬 마음을 티내지 않으려 했는데요. 방방 뛰던 동생들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를 보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으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는 그로부터 2년 뒤엔 동네에 조금 큰 마트까지 오픈하셨어요. 이제 엄마도 출근도 퇴근도 한 번만 하면서 살 거야. 원래 그 동네엔 작은 슈퍼 몇 군데밖에 없었기에 어머니의 마트는 금세 손님이 북적거렸답니다. 그만큼 고용한 직원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매출이 늘어갈수록 어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해졌어요. 얘들아, 이제 엄마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야. 너희가 번듯한 사회인이 돼서 인생을 잘 사는 거 말이야. 절대 사회나 남에게 해악도 끼치지 않고 아주 바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 엄마 마지막 꿈 이뤄줄 수 있지? 엄마 그 꿈을 위해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거야. 어머니가 억척스럽고 힘겨운 삶을 사신 건 다 자식들 때문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우린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린 적어도 어디서 손가락질은 받지 않는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둘째는 공무원이 되었고 막내는 디자이너가 되어 의류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운과 노력 그리고 조금은 타고난 머리가 도와준 덕분에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뒤 잠도 자지 않고 코피까지 흘려가며 공부한 끝에 20대 후반엔 회계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인철 씨, 우리 결혼은 언제 해? 난 결혼 빨리 해서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단 말이야. 나 빨리 데려가. 어? 집에 인사는 언제 시켜줄 거야? 전 초등학교 동창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나이 32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아주 밝고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절 많이 좋아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죠.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처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장인 장모님도 절 크게 환영해 주셨어요. 직업이 회계사라지? 공부 엄청 잘했었나 봐. 어머니밖에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한경이가 너무 평범하다고 마음에 안 차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번에 한경이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맑고 순수해 보인다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돈이야 제가 좀 더 잘 벌지 몰라도 전 한경이가 저에 비해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휴, 말도 참 기특하게 하네. 고마워라. 집에 처음 새 가족이 들어오는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 자네 보니 마음이 아주 푹 놓이는 것 같아. 양가의 환영을 받으며 전 여자친구와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사이 좋았잖아.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너였고. 오빠, 왜 나한테 오빠 아버지에 대해 말 안 했어? 민규 오빠가 다 말해줬어. 오빠네 가정사. 그런 중요한 얘기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우리 집에서 가정 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헤어지라고 난리가 나셨어. 그건 미안해. 아버지란 사람 입에도 올리기 싫어서 그랬어. 근데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못한 것 뿐이잖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어? 내가 어머님 아버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릴게.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다는 우리 부모님 말에 나도 동의하거든. 그리고 난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 못해. 미안해. 전 제 아버지가 증오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겐 그냥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만 말했었어요. 몇 번이나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창피해서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창 녀석이 제 여자친구와 다른 사람 몇 명이서 지인 모임을 가졌다. 그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녀석은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한 줄 알았던 거죠.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자친구 집에선 난리가 났고 전 결국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뒤늦게 사과하고 후회하며 매달렸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은 단호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인철아. 난 진짜 나쁜 뜻이 아니고 네가 상처가 많은 애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하려고 한 건데. 제게 미안해하던 친구에게 억하심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뿐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제 이야기를 한 것도 불편했고 무엇보다 그 녀석을 보면 아픈 기억이 떠올라 그 뒤론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 인간이 죽어서도 끝내 자식 인생을 망치는구나.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뭘.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정말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잊고 살던 아버진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내며 제 인생의 회방을 놓았죠. 그 뒤 전 상처를 잊으려 정말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 덕에 실력과 돈 많은 척척 쌓였고 나중엔 제 사무실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 챙기고 어머니께 효도하다 보니 시간이 또 금세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다행히 둘째는 좋은 사람과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뒤 막내도 다행히 아무 소란 없이 결혼하며 저만 미혼으로 남게 됐죠. 그리고 막내가 결혼한 지 얼마 뒤 저에게도 드디어 다시 좋은 인연이 나타났답니다. 그때가 제가 쓰디쓴 아픔을 겪은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거 알아, 인철 씨? 인철 씨는 평소에도 멋있는데 웃을 땐 진짜 잘생겼다? 가끔 인철 씨가 웃을 때 보면 심장이 막 쿵쾅거린다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건 점잖고 착한 인철 씨 마음이지만 새 여자친구는 병원이 밀집된 상가 1층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약사였습니다. 제 외형도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았던 제 성격도 모두 좋아해 주던 사람이었죠. 여자친구는 제 첫째 동생과 동갑이었는데 동생보다 말하는 거나 생각도 어른스럽고 때론 의지도 되는 든든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와 조심스레 연애 시작한 지 2달 뒤쯤 전 솔직하게 가정사를 털어놨습니다. 전에 이별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빨리 말해버리자 싶었던 거죠. 뒤늦게 이야기했다가 또 이별을 당하면 그땐 정말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어떡해. 인철 씨도 인철 씨 가족도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고마워 인철 씨.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왜 자꾸 내가 눈물이 나지? 넌 내가 우리 아버지 닮았을까봐 걱정 안 돼? 우리가 오래 만나진 않았지만 알고 지낸 게 반년이고 사귄 게 2달이잖아. 그렇게 8달 동안 본 인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난 그런 색안경을 끼기보단 내 사람 보는 눈을 믿어. 무엇보다 인철 씨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며 그런 원망하던 아버지보단
어머님을 훨씬 많이 닮았겠지. 많이 긴장하며 말했건만 여자친구는 절 따뜻하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울먹이며 잘 자라줘 고맙다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는 자신의 가정사도 말해주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도 절대 그런 편견 같은 거 없으니까 안심해. 그리고 인철 씨랑 경우는 다르지만 나도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안 계셨어. 내가 4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 뒤로는 엄마가 날 정말 힘들게 혼자 키워주셨어. 날 위해서라면서 재혼도 절대 안 하시고 정말 나만 보고 사셨어. 그래서 아빠에 대한 원망까진 공감하지 못해도 아빠 없이 자란 서름은 많이 공감해. 엄마에 대한 애틋함도. 알고 보니까 우리 참 많이 닮았다. 그지?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더군요. 물론 저희 집과는 다르게 어머님이 사별하신 경우였지만 둘 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더군요. 그렇게 비슷한 점을 발견한 우린 더더욱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엔 제가 여자친구를 주로 데려다 줬는데 가끔은 여자친구가 절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굳고 절 데려다 준다기에 우린 함께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침 퇴근하시던 어머니를 마주친 거예요. 인철아, 이제 들어오니? 옆엔 요즘 만난다던 여자친구야? 어머니, 지금 퇴근하셨어요? 네, 제 여자친구예요.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자기가 절 데려다 주고 싶다고 해서. 수진아, 여긴 우리 어머니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신데요. 인철 씨, 어머니가 이렇게 젊으시다고 왜 말 안 했어? 모르고 뵀으면 인철 씨한테 누나라도 있는 줄 알았겠다. 어머, 누나? 아가씨가 보는 눈이 있네. 반가워요. 다음에 꼭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데 시간 될 때 한번 놀러 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정말이요? 전 빈말 이런 거 몰라요, 어머님. 그럼 꼭 놀러 갈게요. 아가씨가 성격도 좋아라. 그래요. 우리 인철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평소 손님들을 많이 대해서인지 여자친구는 성격도 넉살도 좋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여자친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어머님 원래도 여자친구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아버지로 인해 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여자친구에게 가정살 털어놓은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던 차에 실제로 보니 성격도 좋아 보인다며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거기 앉아보세요. 여기 말고 살짝 옆에 보면서요. 네, 딱 좋아요. 자, 그럼 찍습니다. 아유, 다 늙어서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얼마나 예쁘게 나온다고. 어머나, 진짜 예쁘게 나왔네. 주름도 별로 없어 보이고, 좀 날씬도 해 보이고. 뭐야, 역시 젊은 아가씨가 사진 찍는 기술은 다른가 봐.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카메라 말고 보정되는 카메라 어플 받아서 찍으면 저도 완전 연예인처럼 보인다니까요. 제가 휴대폰에 설치해 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빨리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세요. 아마 제발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남성분들이 줄을 설걸요? 내가 수진이 네 덕에 이 나이에 재혼도 해보겠구나. 얼마 뒤 어머니 초대로 인해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정말 놀러 왔어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동생들보다도 더 저희 어머니와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잘 되더라고요. 그 뒤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다며 저희 집에 종종 놀러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사진도 많이 찍고 화장품이나 드라마 이야기도 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네 동생들 다 시집 보내고 영 재미없는 너랑 둘이 지내느라 좀 삭막했는데 수진이가 다녀가면 내 기분이 아주 좋아져. 전에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애가 착하고 성격도 좋아. 제가 그렇게 재미없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니 옆에서 수다도 많이 떨고 한다고 노력했는데. 아유, 알지. 우리 아들도 다정하고 착하지. 근데 또 여자끼리 통하는 건 다르잖니. 아무튼 여자친구한테 너무 고맙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와 너무 잘 지내주는 모습에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후 저 또한 여자친구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러 갔었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무릎 건강 때문에 하시던 식당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요. 첫 선물로 무릎 찜질기를 사다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걸 사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싶어서 자네한테 고마운 거야. 역시 센스가 있는 사람이 머리도 좋다더니 직업도 회계사라며? 애지중지 키운 우리 딸 아무한테나 보내기 아까웠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면 나도 바로 내일이라도 혼주한복 입을 수 있네.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게 술도 권하셨는데요. 조금 취하신 여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에게 들었다며 제 가정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진이한테 자네 이야기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네. 자네 모친께서도 자네랑 동생들도 그래 얼마나 상처가 컸겠나. 나도 자식 둔 엄마로서 자네 아버지가 참 너무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준 자네 보면 모친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어차피 태어나기만 한 핏줄로 태어났지. 사람은 개개인이 다 다른 법인데. 앞으로 우리 수진이랑 꼭 행복하게 살게. 알았지? 여자친구도 술 기운이 많이 올랐는지 인철씨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술을 잘 먹지 않아 취한 모습은 처음 봤는데 취한 모습이 모녀가 똑 닮았더라고요. 원래 취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절 생각해주는 두 사람의 마음이 참 고마웠죠. 그렇게 양가 어머니들과도 교류하며 연애하다 우린 연애 2년 만에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양가 어머니는 서로 약사 며느리 본다, 회계사 사위 본다 하며 좋아하셨죠. 우리의 직업이 좋아서라기보단 두 분은 그만큼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위를 예쁘게 보셨던 거예요. 여자친구와 전 정장을 입고 정식으로 양가 어머니께 결혼 인사를 다시 드렸는데요. 어머닌 그런 우리를 물끄러미보다 눈물을 지으시더군요. 미안하다. 좋은 날 주책이구나. 그냥 예전에 네 아버지 때문에 사글세빵으로 쫓겨나고 고생하던 때가 생각나서 그래.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네가 이렇게 장성했나 싶어서. 유독 맞이였던 네가 날 따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 네 동생들 시집갈 때보다 감회가 더 새롭구나. 수진아, 우리 착한 인철이 정말 잘 부탁한다.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바랄 거야. 그저 우리 인철이한테만 잘해주면 내가 평생 너 귀한 상전처럼 모시고 살 거다. 어머니 새삼 아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셨던 거예요. 그날 전 어머니를 달래드리며 다짐했습니다. 전 절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에 더는 아버지의 작은 흔적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살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게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뒤 상견례 날짜도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모든 일은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았어요. 인철 씨, 퇴근했어? 어머님이랑 연락이 안 돼서 전화했어. 우리 어머니? 오늘 일찍 퇴근하시고 우리 약국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셨대. 그래서 겸사겸사 볼 일 끝나고 커피나 한잔 할 수 있냐고 연락 오셨더라고. 우리 며느리 보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 일 끝나고 아예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렸거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 좋잖아. 어머님이 그럼 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기에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일 끝나고 전화드렸는데도 연락을 안 받으시네. 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약국으로 오시겠다니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날 전 여자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또 제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볼 일이 있었는데 깜빡해서 급하게 볼일 보러 왔다고 좀 전해주렴. 그래서 전화도 못 받았다고. 그리고 엄마 지금 집이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좀 와. 엄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꼭 바로 오거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 평소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분이셨거든요. 기억력도 좋으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볼일 생각나셨다고 해놓고 집이라니 뭔가 일이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니 말씀대로 우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말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기절초풍하고 말았죠. 대체 무슨 일이신데 어머니? 표정은 왜 그러세요? 내가 진짜 수진이 걔가 그런 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좀 일찍 걔가 일하는 약국 갔다가 뭘 본 줄 아니? 뭘 보셨는데요? 누가 열고 안 닫고 간 건지 약국 문이 열려 있길래 문 앞까지 갔다가 글쎄 기절하는 줄 알았다. 걔가 웬 여자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 어머닌 여자친구가 일하던 약국 앞까지 갔다가 누군가를 보셨다더군요. 그 침착하던 분이 하도 숨이 넘어갈 듯 흥분해서 말씀하시기에 덩달아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봤다던 여자의 정체를 들은 전 거의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체 뭘 보신 건데요? 답답하니까 얼른 말씀 좀 해주세요. 너 놀라지 말어. 예전에 네 아버지랑 바람나서 같이 도망까지 갔던 상가녀 알지? 바로 그 여자였어 글쎄. 네?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시간이 30년가량 지났다고 하지만 내가 그 여시 같은 얼굴을 어떻게 잊겠니? 그리고 그 여자 손등에 엄청 큰 반점이 있거든. 넌 그 여자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내가 그 점까지 딱 한눈에 알아봤다 그거야. 근데 말이다. 수진이 걔가 그 여자한테 글쎄 엄마라고 부르더라. 약국문이 훤하게 열려 있어서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뭐라고요? 그럼 수진이네 어머니가 그때 그 여자였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저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때 그 상가녀였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치를 떠셨던 그 상가녀의 딸이 바로 제 여자친구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상가녀를 엄마라고 부르며 대화하던 여자친구를 보고 기겁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셨던 거고요. 설마 잘못 보셨겠지라는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의 손등에 있던 특이하고 커다란 반점을요. 전 어릴 적엔 아버지 상간녀를 본 적이 없었기에 미처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옆에 낸 네가 15살 때도 법원에서 잠깐 봤었다지만 그 여자 딸은 그 여자한테 물세리에 뺨까지 맞은 날에 잠깐 본 게 다였잖니. 그것도 걘 고작 6살 때였고 난 걔 이름도 몰랐으니까 수진이 걔가 그 여자 딸인 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거야. 세상에 무슨 이런 악연이 있다니. 정말 확실해요 어머니? 그래, 너 걔 엄마 이름 알아? 혹시 이름이 윤명수가 아니야? 맞아요. 거봐라. 내가 어떻게 그 망할 옆에 내 얼굴이 있겠어? 인철아, 난 네가 좋다면 누구든 허락해 줄 수 있다만 절대 수진이 걔만 허락 못한다. 아마 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진 걔가 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왼수 같은 집안이랑 어떻게 가족이 되겠니? 이 엄만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살았는데. 여자친구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 입에서 나온 순간 전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셨던 거예요. 어머닌 절대 이 결혼은 안 된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셨습니다. 본물 터지듯 밀려온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셨던 거죠. 저 또한 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당하고 왔던 일, 거의 1년을 아버지에게 매달리셨던 일,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뒤 저희 가족이 너무도 힘겹게 살았던 시간이 떠올라 함께 오열하고 말았어요. 수진아, 난데 나 할 말 있어.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유가 뭔데?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전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루 내 생각을 정리했더니 마음이 많이 차분해진 상태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전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겠더라고요. 뜬금없는 제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는 스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전 그런 여자친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이유를 말해줬어요. 이유? 말해줄게. 나도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미처 몰랐어. 어제 너희 어머니 네가 일하는 약국에 오셨었지? 어떻게 알았어? 지나가다 잠깐 들리셨었어. 근데 그게 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약국 앞에 가셔서 그 모습을 보셨대. 그리곤 기절할 뻔하셨대. 왜냐면 너희 어머니가 바로 우리 가정을 망친 장본인이었거든. 우리 아버지랑 바람 피워서 우리 집을 무너뜨린 그 상간녀였다고. 뭐, 뭐?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는 거의 뒤로 넘어갈 뻔하더군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며 절 체근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손등의 점과 여자친구 어머니의 이름을 근거로 말하자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었죠. 전 그런 여자친구를 싸늘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난 우리 가족에게 지옥을 선물한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 인철 씨랑 어머니 마음은 알겠어. 근데 그건 우리 엄마의 죄지. 내 죄는 아니잖아. 난 인철 씨 없으면 안 돼. 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아니, 난 안 되겠어. 솔직히 나도 예전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별했던 게 너무 억울했거든? 난 아버지랑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경우가 달라. 너희 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혔고 평생 우리에게 원수로 남았어. 네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집 딸인 너랑 결혼할 순 없어.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난 너에게도 크게 실망했어. 나한테? 그래. 수진이 너 내가 내 가정사 말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을 때 넌 멀쩡한 가정에서 자란 척했지? 그냥 숨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짓말까지 했잖아. 너희 어머니는 사별한 후에 널 생각해서 한 번도 재혼한 적 없다고. 근데 너랑 너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지 않았어? 비록 혼인신고 못했겠지만 분명 우리 아버지가 너한테 아버지 노릇하면서 살았다고 난 알고 있어. 근데 그런 내 치부를 들어놓고 넌 멀쩡한 가정에서 자란 척 연기를 했어? 그건 미안해 인철 씨. 근데 엄마랑 새아빠, 아니 인철 씨 아빠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건 아니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재혼한 사이는 아니었던 게 맞잖아. 너무 창피해서 그랬어. 어릴 때야 뭐 모르고 새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지냈는데 클수록 새아빠네 본처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던 게 잊혀지질 않더라고. 근데 그게 어머님이었을 줄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너한테 실망했고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난 너랑 결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이만 갈게. 인철 씨, 인철 씨! 가슴이 아팠지만 전절 애타게 부르던 여자친구를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었으니 물론 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일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여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러더니 한 번만 만나 대화하자고 애원하더라고요. 전 우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보통 인연은 아니었으니 만나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었거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저희 집안을 무너뜨린 상간녀로서 만나 원망을 퍼붓고도 싶었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그 만남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엄마도 가마.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나도 좀 알려다오. 그렇게 전 약속 장소에 어머니와 함께 나가게 됐는데요. 약속한 카페엔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함께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어머니 또한 저희 어머니를 한눈에 알아봤는지 우릴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정말로 그쪽이 그때 어머닌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또각또각 얕았던 구두에 구두소리를 내며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바로 여자친구 어머니의 뺨을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는 여자친구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테이블에 놓여있던 아이스 커피를 여자친구 어머니 머리에 콸콸 부어버렸어요. 이게 보자마자 무슨... 기억 안 나니? 난 아주 예전에 너한테 멍청하게 당하기만 한 거. 3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갚아주는 거야. 그때 어떻게든 네 머리털이라도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법원에서조차 그럴 기회를 놓친 게 천추한이었거든.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고 살았는지 알아? 이건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 대신한 복수야. 이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어머니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싸늘히 쏘아붙이셨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이 조금 전 저희 어머니를 알아본 일을 그새 까먹었는지 갑자기 오리발을 내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봐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난 오늘 그 말하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예요. 난 맹세코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산 적이 없어요. 이게 미쳤나? 갑자기 뭔 헛소리야? 이름이 윤명숙에 손등에 그런 점이 있는 여자가 또 있다고? 당신이랑 생김새까지 쏙 빼닮은? 거짓말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저희 어머니도 귀가 찼는지 헛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말문이 막힌 여자친구 어머니는 이번엔 방법을 바꿔 어머니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억지인 것 같았어요. 저기 인철이 어머님, 예전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남편 잃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잠깐 눈이 멀었었어요. 나도 나중엔 정말 두고두고 죄책감 느끼면서 살았다고요. 그렇다고 네가 지은 죄가 없어질 줄 알아?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인철이 어머님, 부모의 죄는 부모 죄일 뿐이지 그게 자식에게까지 이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진이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딸 제가 정말 애지중지 내 뼈와 살 다 깎아가면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딸 인생이 나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평생 인철이 백년손님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우리 수진이 좀 봐주세요. 예? 물론 네 딸한텐 잘못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아들은 더더욱 아무 죄도 없었어. 근데 내 남편이랑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 때문에 우리 아들은 평생 상처받고 살았어. 한 번 파혼까지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딸 차례야.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전 정말 저희 엄마 같은 짓 안 할 거예요. 어머님 그런 여자친구 어머니 애원에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여자친구가 흐느끼며 함께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여자친구에게도 차갑게 말씀하셨죠. 미안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난 너도 똑같은 애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안 닮은 것처럼 너도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다른 집 딸이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어도 너만은 안 돼. 난 너한테만은 평생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고 너도 네 엄마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만 우리 아들한테 미련 버려. 인철아, 너도 정말 네 엄마랑 생각이 같니? 너 우리 수진이 정말 좋아했잖아.
우리 수진이만큼은 얼마나 괜찮은 앤지 네가 잘 알잖아. 그런 어머니의 말에 여자친구는 좌절한 듯 엉엉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 대신 여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매달렸죠. 하지만 전 그 두 사람의 눈물이 약해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한 번쯤은 아버지 상간녀를 만나 하고 싶던 원망을 퍼부었어요. 네,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이번에 자기 집안 이야기는 쏙 빼놓고 제 과거를 이해해주는 속 넓은 여자인 척한 걸 알고 많이 실망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전 아줌마 딸인데다 잠시나마 사람 같지도 않은 내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던 수진이하고는 절대 결혼 못합니다. 가증스럽네요. 자기가 더러운 상간녀였으면서 전에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 비난했던 일이요. 그건 한 가정을 박살내버렸으면서 그렇게 자기만 떳떳한 적 사니까 좋던가요? 난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당신이 불행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우리 가족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 만큼이나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죠? 당신뿐 아니라 당신 딸도 언젠간 천벌받을 거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 업보로 인해 힘든 시절을 보내고 한 번 파혼까지 당했던 만큼 이젠 당신들 차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딸의 인생을 망친 건 결국 당신의 죄라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사세요. 저와 어머닌 그렇게 두 사람에게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는 카페 사장님께 사죄드리며 현금으로 청소비를 드리는 일도 잊지 않으셨죠. 그 뒤 여자친구는 끝까지 절 포기하지 못하고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괴로움을 누른 채 끝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성견 지명이 맞았던 건지 이별 후 여자친구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야, 네가 나 버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몰랐지? 나 소시 쪽에 엄청 놀았어. 내가 아는 뒷세계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게 내가 좀 얌전하게 굴어줬더니 날 물러봐? 너 두고 봐.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 전 여자친구는 밤마다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 매달리더라고요. 처음엔 약한 마음에 전화를 받아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전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약국엔 출근도 안 한 건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아주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사무실 복도 쪽으로 나 있던 작은 창문까지 돌을 던져 깨버렸죠. 와, 진짜 어머니 덕에 엄청난 여자 거르셨네요. 사무실 직원들은 그런 전 여자친구의 만행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고 한바탕 진흙탕 싸움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 전 여자친구는 아침까지 술을 퍼마시고 무단결근을 일삼다 약국에서 잘리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말 과거에 놀기도 놀았고 아는 뒷세계 오빠들까지 많은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진흙탕 싸움 이후엔 더 이상 그 여자가 절 귀찮게 굴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괴팍한 모습이 그 여자의 본 모습인 것 같은데 결국 어머니의 원한이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두 모녀의 근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약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 다른 약국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여자 또한 저처럼 평생 부모 업보에서 100% 자유롭게 살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카르마라는 것이 정말 끈질기고 무서웠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제 인생에 엄청난 사건을 몰고 왔던 걸 보면 말이죠. 다행히 지금 전 아픔을 잘 이겨내고 어머니와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뒤늦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는데 그땐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동생들 대신 제가 아버지의 업보를 이어받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다행이라고요. 어머님 그런 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더 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늘도 저를 좀 곱게 봐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더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는 자식의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업보란 아주 질기고 무서운 거더군요. 그러니 자식을 둔 사람들은 모두 꼭 업보와 천벌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는 결국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꼭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